조성은부터 윤석열까지 고발 사주 의혹 총정리 지금 출발합니다. 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쉬운 뉴스, 오늘은 고발 사주 의혹 총정리해 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 재임식이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가 지난 9월 2일에 단독 보도한 건데요. 중요한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당 지도부 관계자한테 고발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출처를 살펴보니까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직제상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보안성이 높아갖고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전달이라는 뜻인데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보낸 그 메시지를 B가 C한테 그대로 전달할 때 요 포워딩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는 이제 그 내용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은 최초 발신자가 누군지까지 같이 적시가 됩니다. 이를테면 A가 B한테 보낸 메시지를 B가 C한테 보내고 C가 D한테 보내고 D가 E한테 보냈을 때 E한테는 A가 보냄이란 문구가 뜨는 거거든요. 김웅 의원한테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람한테 뭐가 떴냐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떴다는 겁니다. 지금 손준성, 이게 누굴까? 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아니야?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사이인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검찰은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국민들을 대신해서 조사를 하고 죄가 되는지 가려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합법적인 폭력이 용인이 되고 그 공권력이 잘못 남용이 되면 어떤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제한해서 사용하라는 게 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검찰이 누군가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애초에 없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고발장에 적혀있는 사건이 윤석열 총장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로 누가 적혀있냐? 윤 총장 부인과 장모 그리고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적혀있었어요. 총장 본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었고 이걸 야당에 보내서 다시 검찰에 제출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국기문란, 헌정유린이다.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김웅 의원은 당 관계자한테 고발장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이 당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찰청 민원실에다가 이걸 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지검 대신 윤석열 총장이 사건 배당을 직접 할 수 있는 대검찰청에다 내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기들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당을 거쳐갖고 다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먼저 제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당 지도부 관계자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었던 조성은 씨입니다. 이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한테 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랑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최근까지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한테 보여줬다가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도가 나간 뒤에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에선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사퇴하라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했고 손준성 검사도 자기는 이런 고발장 만든 적도 없고 또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내가 뭐하러 그런 걸 했겠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럼 진상규명은 어떻게 이뤄지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와 또 법무부에서도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특히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손준성이나 김웅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수사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손준성, 김웅 둘 다 전현직 검사잖아요. 누구보다 수사 과정에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를 아이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 비밀번호를 푸는데도 애를 먹고 있고요. 김웅 의원 6개월 주기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이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방은 최근에 폭파된 것으로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성은 씨한테 물어보니까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이 방을 삭제했다고 방에서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조 씨가 이 방에서 이루어졌던 김웅 의원과의 대화는 캡처를 통해 남겨놨고 또 여기서 받았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은 자신의 어떤 증거 저장용 계정에다 따로 포워딩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조 씨의 말입니다만
이게 얼마나 그 수사재판기관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캠프랑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다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김웅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윤석열 총장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판을 짠 게 박지원 국정원장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성은 씨가 이 박지원 원장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지난 8월 11일 롯데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라는 게 이들이 말하는 근거입니다. 물론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은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고발 사주 의혹 자체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라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죠. 여기에 또 홍준표 후보까지 등장합니다. 홍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대선 경선 경쟁 상대죠. 이 얘기 왜 나오냐면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회동했던 그 자리에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껴있었다고 윤석열 캠프가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홍준표 캠프 이모 씨라고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가 지목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캠프나 국민의힘 가까운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이모 씨라고 이름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기는 그 시간에 롯데호텔 근처에 있지도 않았고 여의도에 있었다라는 걸 영수증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알리바이가 나왔고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럼 아니겠지 하고 이제 살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계속 말씀드린 윤석열 그러니까 그 부인 한동훈 이 고발장은 국민의힘 당에 공식 접수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조성은 씨가 받았다는 고발장이 하나 또 있어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인데요. 최강욱 건은 실제로 당이 고발을 해서 1심 선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조성은 씨는 당에 전달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랬던 조성은 씨는 최근 고발장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보고한 적은 있다라고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게다가 조 씨가 당시에 자료 제출이라고 적어놨던 메모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 전달이 됐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일단 조 씨 말대로라면 그럼 다른 루트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조성은 씨가 이 고발장을 받았다는 게 4월 8일 그리고 당이 실제로 고발장을 제출한 게 8월이거든요. 그래서 4월 8일 고발장, 8월 고발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개인 일탈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야권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까지 지금 끼어있는 얘기거든요.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만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초로 해갖고 추가로 나오는 얘기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